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상승의 맛 김영웅입니다. 네, 안신혜입니다. 국산 1호 국내 첫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탄생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식약처에서 2시부터 브리핑을 시작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셨을 겁니다. 셀트리온의 이제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국내에서 이제 1호 치료제가 드디어 됐고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세 번째 치료제로 명명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식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고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장중에 발표 직전에 좀 변동성이 순간적으로 커지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셀트리온이 2.49% 다시 한번 장 초반의 상승분을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현재 5.7% 급등, 가장 상승폭을 많이 받아가면서 수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2시 구간의 흐름 동안에도 좀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외 기타 다른 치료제 개발사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 외에도 오늘 시장 이겨낼 수 있는 많은 전략과 종목들 저희가 준비 가득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빨간 상승의 맛 시작합니다. 네,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도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코스피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탄력 자체는 강하지 않습니다. 3,097을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도 오늘 하루 내내 방향성을 탐색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는 강보합 0.07% 상승하면서 965 지나가고 있습니다. 막상막하 오늘의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막상 종목에는 KB오토시스, 이트론, 코오롱 머티리얼, YIK 같은 종목이 집계가 됐는데요. 그중에 이트론부터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투자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앞서 임상 3상 중간 분석 결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그로 인해 주가 기대감을 먹고 큽니다. 하지만 장중 고점 대비 탄력을 다소 반납을 하면서 0.83%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YIK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양 대규모 수주 소식에 주가가 급등했죠. 21.75%, 장중에 8,000원까지 터치했지만 역시나 고점을 좀 반납을 하면서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카 종목도 함께 보시죠. 현재 SK이노베이션, CJENM, 우킨스전자, 경남바이오파마 같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경남바이오파마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모멘텀 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어제요. 한 기업과 손을 잡고 코로나19 진단 검사 시약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개발 소식이 모멘텀이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급등을 했지만 오늘은 반락으로 돌아서며 급락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4% 하락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만 해도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 급선회하면서 현재 30만 원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종목들 이제 전략 세우러 가보도록 할게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명훈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시장에 새롭게 생긴 테마가 조지아 공장 테마주거든요. KB오토시스가 또 이 근처에 공장을 세운다는 소식에 힘입어 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요. 단순 기대감 말고도 주가를 조금 더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 없는지 챙겨주세요. 예, 조지아 공장 테마가 최근에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애플카가 이제 현대차 그룹하고 이제 좀 협력한다는 이제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관련주들이 많이 좀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냐 기아차냐 하다가 이제 결국은 좀 기아차 조지아 공장 쪽에서 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게 지금 이쪽이 계속 이렇게 이슈가 되고 좀 주가가 많이 각광을 받고 하는 이유는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로 따졌을 때 그 전체 시장은 동일합니다. 거의 크게 늘어날 일이 없고요. 하지만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좀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제 그런 싸움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KB 오토시스를 보면 이제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브레이크 패드 등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애플카 이슈되면서 좀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는데 좀 실적 개선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좀 단기간에 급등을 했는데 주가가 급등한 만큼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까라고 보면은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제 자동차 판매 대수는 거의 이제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 과정인데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이제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브레이크 패드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런 거랑 좀 관련성이 좀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도 들어가고 어차피 친환경차로 들어가도 똑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주가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배터리 대표주에 대한 전략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은 웃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은 하락하는 온도차가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오는 10일에 있을 미국 배터리 소송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온도차가 나는 걸까요? 하락 원인 좀 분석해 주시죠.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정유 사업이 거의 최악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정유 사업 부분이 조금씩 회복 중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배터리 사업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회사가 상장 기대감도 좀 있고요.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적인 투자하고 이제 얼마 전에 또 현대차에서 수주를 받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생산 증가 속도는 이제 배터리 한국 3사 중에서 성장 속도는 지금 SK이노베이션이 가장 가파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점유율은 셋 중에서 3등이긴 하지만 성장 속도는 가장 가파르고요. LG와의 소송 결과는 아직까지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투자를 멈출 수는 없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시나리오별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K가 무혐의 판결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급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투자를 멈추는 게 아니라 LG 측에 합의를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LG 입장에서는 경쟁 업체를 위해서 합의하는 것이 좀 꺼려질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좀 정치권에서도 좀 합의 권유하는 얘기가 나왔듯이 합의를 안 해주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절한 합의 금액을 이제 좀 줄다리기 할 거로 보이는데요. 일단 소송권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 하락 이유는 그냥 최근에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투자 전략으로 이제 하면은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결국은 이게 소송 결과에 따라서 더 빠졌다가 오르냐 그냥 오르냐 그 차이지 결국에는 좀 이렇게 올라가서 좀 신고가를 좀 갱신할 것으로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봤을 때 괜찮다라는 분석과 함께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 관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AS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달 전에 효성을 주셔서 오늘 또 목표 주가를 달성했다는 기분 소식 함께 전해드리게 되는데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만족하시고 수익을 끊어가실 겁니까? 예,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보유자라면은 그냥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지만 계속 또 홀딩을 좀 더 권유해드리고요. 또 이제 만약에 없는 분들이시라면은 조정 시 신규 매수도 좀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2차 목표가 12만 원을 제시하고 손절가는 8만 2천 원을 제시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또 좀 추천 드린 이후에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좀 제가 이제 스스로 볼 때 성공한 투자는 좀 아니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추천했던 사유는 이제 효성 그룹 자체가 좀 큰 변화를 하고 있죠.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고 좀 화학 쪽 업황 계속 살아나고 이제 그룹 자체가 크게 좋아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주사 쪽 효성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계열사인 효성 TNC, 효성 화학, 첨단 소재, 효성 중공업 등 다 이게 효성보다는 주가가 더 올랐더라고요. 그때 당시 보면은 그래서 원래 이제 지주사를 이렇게 공략하는 이제 그런 목적은 아무래도 이제 계열사들 이것저것 다 살 수도 없고 그다음에 또 리스크도 좀 이렇게 해치가 되고 그다음에 수익률은 약간 계열사들 평균 수익률 정도를 따라가는 약간 이제 그런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한 건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좀 수익률이 다른 결사들에 비해서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결사들이 계속 이제 좀 가파르게 성장하는 걸 봐서는 이 지주사 효성도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 보존도 힘든 주식시장인데 20% 가까운 수익도 내셨잖아요. 자, 보유자분들 2차 목표 주가인 12만 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명훈 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